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진로 취업 교과목 특강, 취업 성공 프로파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3에 대한 강의를 맡은 심영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인사팀에서만 한 18년 정도 근무했고요. 지금은 공기업의 자기소개서 심사위원, 또 실제 유형별로 유형별 면접에 실제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제가 공정채용심사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공기업에 직접 가서 채용 프로세스를 다 평가하고 심사하는 그런 심사위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실제로 기업의 채용 담당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퀴즈부터 좀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에 대한 퀴즈를 좀 낼 텐데요. 중동 지역 혹시 아십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나라가 있는 지역을 중동 지역이라고 하죠. 그 주변에 보면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중견 음료회사가 한 10여 년 전에 진출해가지고 음료수를 팔아보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던 광고 시안입니다. 사막에 누워있던 사람도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 활기차게 뛰어다닌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었거든요. 잡지에다가도 싣고요, 버스에다가도 붙이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안 팔렸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제가 질문을 하면 어떤 학생들은 손가락이 이상해요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카락이 왜 삐져나왔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혹시 이거 석유 아니에요? 시커매서 기름 같은데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랍권이라고 하죠. 아랍권에서는요, 중동 지역을 아랍권이라고 하는데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쓰거나 읽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막에 누워있던 사람도 음료수 마시면 뻗어버린다, 죽어버린다 라는 이런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채용 담당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그 채용 담당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채용 담당자의 입장을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2부에는 제가 여러분들 그 항목별로 자기소개서 작성 그 예시를 가지고 분석해가면서 여러분들 실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제가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요, 우선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3C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자기소개서 평가 방법. 우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하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자기소개 쓰는 법 이런 건 다 배우셨겠지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아시게 된다면 우리가 거꾸로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자소서를 요리하라. 제가 썼던 책의 제목인데요. 요리 레시피. 요리를 저는 자소서를 요리 레시피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좋은 요리 레시피를 만드는 방법. 셰프들이 봤을 때 불러서 검증하고 싶은 이런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진로 및 필요 역량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항목별 자기소개서 예시 들어서 항목별로 우리가 분석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C는 바로 직무 적합성입니다. 직무 적합성.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보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라고 하면 지식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식이라고 하면 뭐죠? 여러분들이 전공한 전공명, 또 들었던 수강 과목들 이런 것들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지식적 측면에서의 능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된 교육상, 만약 교육 들었다면 교육 내용, 또 취득한 자격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와 관련된 지식적인 측면이고요. 직무와 관련된 경험적인 측면을 한다면 실제 해당되는 곳에 가서 실습을 했다든지 인턴을 했다든지 계약직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여러분들의 직무 적합성이거든요. 이 재료를 충분히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불릴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합격될 가능성이 크죠.
직무 적합성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니까 이걸 잘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항목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직 적합성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조직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주인의식, 애사심 이런 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오래 근무하기도 힘들고요. 조직에서도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거든요. 조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통과 협력하는 인재라는 걸 보이셔야 돼요. 그걸 뭘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조직에 적합한 사람입니다를 보여주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만 잘하고 조직에만 잘 융화하더라도 삐뚤어진 인성을 갖고 있고 너무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람직한 인재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올바른 인재상까지 여러분들 올바른 인성까지 잘 어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3C를 다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소개서에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고요. 면접 가서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3C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또 갖고 있다면 이걸 잘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원한 곳에서 서류는 어떻게 평가되는 겁니까? 서류 전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지금부터 거기다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가 입사 지원서라고 하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입사 지원서라고 하죠? 네, 이력서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만약에 이력서에 어떤 내용을 입력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입력하는 사항이 어떻게 된다? 다 점수화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입력하고 많은 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1명, 2명, 몇 명밖에 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점수화시키고 정량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력서에 입력한 사항들을 다 점수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또 점수화시켜서 같이 합칩니다. 총점을 매겨가지고 각 전형별이라고 하죠. 서류 전형, 시험 전형, 필기 전형, 또 면접 전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각 전형별로 배수를 정해놓죠. 몇 배수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그 배수에 맞는 높은 점수의 친구들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그 다음 전형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시 한번 보시면 자 기업별로 좀 틀리긴 합니다. 근데 A라는 기업에서 학점 외국어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 입력하는 사항이 다 점수화 된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 학점을 입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학점이 점수화 안 되겠죠. 자, 점수화 됐고요. 그 다음 자기소개서 점수화 됐고요.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비중은 기업마다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가산점 이래가지고 옆에 보시면 총점이 나왔죠. 총점이 나오는데 최근의 추세는 뭐냐면 이 자기소개서 반영 비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례를 보시면 학점하고 외국어 점수가 탈락자에 비교해가지고 2점이나 낮고요, 학점은. 그리고 외국어는 6점이나 낮아요. 근데 합격을 했거든요. 자기소개서의 반영 비율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8점을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합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류전형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가 면접 때까지도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요.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어떻게 평가되는 겁니까?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하나 자기소개서 읽으면서 요거는 내용이 좋으니까 플러스 1점, 이거는 내용이 나쁘니까 마이너스 1점 해가지고 총점 매겨질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30%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5등급으로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최고 등급 1등급은 A등급이라고 하죠. A등급은 30점 만점, 30점. B등급은 25점, C등급은 20점. 이렇게 점수를 차별화시켜서 등급을 마련해 놓고요. 다 읽은 다음에 그 등급을 딱 찍고 저장, 그럼 우리 점수는 그 찍은 등급 점수 그대로 반영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제가 평가했던 곳인데요. 쭉 읽은 다음에 위에 등급이 있죠? 등급을 딱 찍고 저장, 그러면 나는 저 위에 등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등급이 부여되는 겁니까? 자, 이렇습니다. 보시면 보통 제가 5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등급. 지금 이건 등급이 좀 많은데요. C, D, F를 한 등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 등급이 20점 만점인데 C, D, F는 그 절반 이하의 점수죠. 그럼 거의 불합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최하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한 등급.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5등급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이 최하 등급 받는 방법은 작성을 하지 않거나 또는 두 번째 거를 갖다가 카피해가지고 그 기술한 내용을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다 읽어봅니다. 불합격이세요. 두 번째는 많은 기업에 막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그 기업 명칭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됩니다. 그 0점 처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천자를 쓰라고 했어요. 1번 항목에. 천자 너무 많은 것 같아. 한 400~500자만 쓰지 뭐. 절반 미만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점 당합니다. 감점. 그래서 분량도 절반 미만 감점을 안 당하더라도 실제 면접에 가시게 되면 또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다대다 면접 볼 때 분량이 작게 되면 되게 성의 없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글자 수 제한이 있죠. 거기에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오탈자까지 요즘 많이 감점이 대상이 되니까 이 오탈자도 여러분들이 없게끔 잘 여러분들이 마지막 맞춤법 검사까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아니면 뭐죠? B뿔이나 B 받죠? B뿔이나 B.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요거 받으려고 들으시는 거 아니죠? 자, A뿔이나 A 받는 방법 이제부터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원칙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기소개서 작성의 첫 번째 원칙. 어느 책에도 없는 건데 제가 썼던 책에 있거든요. 어떤 걸까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밤에 쓰지 말랍니다. 밤에 쓰지 마라.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한번 저녁에 새벽 1시, 2시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한번 써본다고 책상에 앉으셨어요. 스탠드 하나 켜놓고 주변이 적막합니다. 조용하고요. 바깥에 보니까 비가 와요. 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갑자기 막 마음이 탁 가라앉죠? 그리고 앞에 보니까 성장 과정 쓰래요. 저기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 힘들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눈가가 촉촉해지죠. 갑자기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집니다. 어렸을 적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 이게 뭐죠? 자소설이죠. 소설. 소설을 쓰는 겁니다. 밤에 쓰게 되면 감성적으로 써져요. 나도 모르게. 이성적으로 절대 안 써집니다.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 여러분 뽑고자 하는 곳의 그 담당자들은 상당히 이성적인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감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점수를 잘 못 받게 되죠. 가급적이면 이성적으로 접근하자고요. 너무 늦은 밤에 쓰지 마시고요. 좀 초저녁이나 아니면 낮이나 이럴 때 쓰세요. 그래야지만 나도 모르게 감성적으로 바뀌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분 좋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쓰자. AI로 자기소개서 심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AI로 요즘. AI 들어보셨죠? 물론 글자 수를 다 안 맞췄다거나 아니면 뭐 오탈자가 많다거나 그 다음에 특정 부호를 갖다 반복한다거나 이런 건 잡아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단어 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지원자인지 부정적인 지원자인지를 가려내는 데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AI의 기능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쓰실 때 부정적인 단어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비록 뭐 실패 이런 게 아니라 뭐 의지, 목표의식, 또 긍정 뭐 이런 아주 좋은 단어들 갖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자기소개 읽는 사람 입장에도 마찬가지죠. 읽었을 때 뭔가 기분 좋아지는 사람을 뽑고 싶지 부정적인 단어, 수동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면접에 부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기본적인 이 원칙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새기고 그러고 자기소개를 쓰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요리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리 얘기. 네. 요즘 뭐 요리가 한참 많이 뭐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 많아서 여러분도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요리 레시피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자기소개서는 요리의 레시피다. 그래서 전문 셰프들이 보고 한번 검증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면접까지 가는 거죠. 면접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게 맞는지 여부를 갖다가 따지고 물어보고 검증하죠. 거기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뽑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자기소개서는 어떤 요리 레시피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리 레시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해물탕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이 뭡니까?
뭐 라면 스프를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네. 자, 맞습니다. 신선한 재료 쓰자고요. 다양한 해물, 싱싱한 거 쓰면은 맛있지 않을까요? 해물탕 맛있게 끓인 비법이죠. 우리 신선한 재료 활용하셔야 돼요. 직무 관련된 실습, 직무 관련된 인턴, 직무 관련된 계약직 등 실무 경험, 직무 관련된 뭐 경진대회, 뭐 참여 경험, 직무 관련된 자격증 취득 경험, 직무 관련된 실습, 뭐 직무 관련된 PT, 뭐 직무 관련된 동아리, 다양한 이런 직무 관련된 재료를 먼저 쓰시자고요. 이게 가장 자기소개서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이고요. 두 번째는 좀 부족할 때는 뒤쪽보다는 앞쪽에 쓰시는 게 더 유리하세요. 앞쪽에다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 평가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앞쪽에 좋은 재료가 있다, 좋은 선입견 가지고 읽어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더 좋은 등급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앞쪽부터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걸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의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앞쪽으로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건 뭡니까? 네, 물회죠, 물회. 혹시 드시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전 들 것 같아요. 왜? 예쁘잖아요. 색깔도 다양하고, 깨도 뿌려져 있고. 이게 무슨 효과일까요? 무슨 효과입니까? 맞습니다. 데코레이션이에요. 장식을 예쁘게 했잖아요. 우리 그럼 자기소개 쓸 때 예쁘게 장식하는 방법? 첫 번째, 줄 띄우자. 잘 보이겠죠? 두 번째, 숫자와 부호를 활용해보자. 1점, 2점, 부호, 뭐, 대시 이런 거 써보자고요. 슬래시 이런 거 써보시자고요. 세 번째, 첫째, 콤마, 둘째, 콤마 이런 거 한번 활용해보시자고요. 한번 보실까요?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줄글을 쓰지 않고요. 내가 빵집에서 매출을 올리고 단골 고객을 확보했던 이런 방법을 수합 분석이라고 하죠. 이 빵집의 강점과 약점, 기회, 위기를 나눠가지고 구분해 놓고요. 강점과 기회를 더 살리고 약점과 위기를 보완해서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써내려가거든요. 줄 띄웠죠? 부호 활용했죠? 영문 이니셜 활용했죠? 잘 보입니까? 잘 보이죠. 이게 바로 데코레이션의 효과고요. 많은 자기소개서를 보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점수도 잘 줄 수 있고요. 읽기 너무 편해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한번 알려드릴까요? 세 번째 방법. 해물탕 드셔보셨고요. 그 다음에 물회 드셔보셨고. 자, 이 요리 저 요리 이 밥 저 밥 다 먹어도 제일 맛있는 밥은 무슨 밥? 누가 해주는 무슨 밥? 네, 엄마가 해주는 집밥. 왜 그럴까요? 네, 어렸을 적부터 쭉 먹어와서요. 뭐 익숙해서 이런 게 아니고, 네, 엄마의 정성, 진정성이 들어가서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재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신선한 재료. 가독성 높이는 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데코레이션 하는 거는 여러분들 활용하시고요. 재료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하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경험에 정성을 다하시고 진정성을 넣어서 쓰신다면 아마 누군지 궁금해질 거예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신선한 재료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할수록 한 가지 경험마다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써내려가면 엄마의 집밥 같은 정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점수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방법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 진로 및 필요 역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한번 바쁘게 학교생활 하시느라고 학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과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과인지 설명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런 기회를 가지실 것 같은데요. 자, 1998년 전국에서 최초로 신설된 노인복지과가 모태인 사회복지과는 현장 실무 중심 및 산업체 밀착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학생 개개인이 개성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증의 취득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실무를 특성화하여 직무 능력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 과에 대해서 어떤 과인지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배들,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 어느 쪽에 많이 진출했는지 한번 우리 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은요. 첫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복지재단, 기타 기업의 복지재단 외에 이런 곳을 먼저 갈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한번 진로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좀 나눠가지고, 자, 노인 영역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 이용 및 생활시설, 그 다음에 노인 전문병원, 노인 바우처 사업기관 외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이런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취업의 폭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과에 비해서 되게 넓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장애인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단체, 협회, 협의회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실습 같은 거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이런 쪽 분야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동 및 청소년 영역, 그래서 아동복지재단, 보육시설,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외 이런 지역, 이런 어떤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역으로는 노숙인 관련된 기관도 있고요. 여성 관련된 기관도 있고, 요즘 또 다문화 가정 많잖아요. 다문화 관련된 이런 기관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더, 영역을 나눠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느 쪽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맞게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좀 더 제가 이제, 요 직무 관련 역량을 여러분들이 좀 더 파악할 수 있게 국가 직무능력 표준하고 있습니다. NCS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NCS라고 한번 그 인터넷 쳐보시면 나오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직무가 전체 개수가 지금 1000여 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1000여 개가 넘는 그 직무들을 갖다가, 다 조사해가지고 세분화시키고 직무에 대한 정의를 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놨거든요. 한번 시간 되실 때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행해야 될 직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갖춰야 될 지식이 무엇인지, 태도는 무엇이고 기술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고, 또 입사 후 포부 쓰실 때도 나중에 되게 좋으시니까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행은 계획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진행, 행정 처리하기, 프로그램 과정 기록하기에 관련하여 적용되어질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용자와의 라포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쪽 분야에 가시는지 간에 노인 영역, 장애인 영역, 아동 및 청소년 영역, 기타 영역에 가시든지 간에 그 이용자라고 하면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과의 라포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소개 쓰실 때도 과거에 내가 실습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라포를 잘 형성했던 이런 경험 쓰시는 게 되게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면접에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라포 형성, 관계 형성이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그러고요. 자, 실행할 경우 두 번째 반드시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 목표, 예산 범위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걸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항상 앞으로 또 관련 기관에 가서 근무하실 때도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프로그램별 적합한 이용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가 아니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1부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2부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 항목별로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 시절, 지원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세부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논의하고 또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